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집에 있는 거, 할아버지 집에 있는 이 유자나무 하나에서 논 두마짓기 4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거지, 돈이. 그러니까 유자를 심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자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유자를 심어가지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하는 데까지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옛날에. 지금 심어갖고 10년 후에 한 개, 두 개, 서너 개 나오는데 그거 해갖고 20년 가서 돈 벌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유자는 접목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은 나무가 있으면 똑 잘라버리고 위에다가 심어갖고 접목을 해요. 유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자가 나무가 있으면 T자로 껍질을 자릅니다. T자로 껍질을 잘라갖고 필요한 접목을 순을 갖다 잘라요. 껍질하고 안쪽에 살짝 이렇게 열어가지고 창작 감아냈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한 농업전서에 나와 있어요. 농업전서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A4보다 훨씬 작은 책이에요. A4이 반 정도 되면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3년이면 열매가 열립니다.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잠 가서 도서관에서 그 책을 농업전서 갖고 아버지한테 펴주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요. 야, 이러면 할만하겠네. 7년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친목계원들이 장흥에 유명합니다. 장흥에서 친목계원이 남도건설 사장, 장흥경찰서장 김정수 씨 그때 김정수 씨나 뭐 장흥 뭐 군수들 오복계라고 있는데 장흥에서는 제일 유명한 계예요. 유지들만 있습니다. 거기 친목계 할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산을 한 3,000평 정도 줄 테니까 유자를 하면 이렇게 되고 3년이면 열리고 열린 것은 열매를 따버리면 7년이면 정식으로 수확을 할 수 있어. 3,000평을 줄 테니까 나머지 보태갖고 사갖고 할 사람을 해봐라. 그때가 내가 11살 무렵입니다. 11살 무렵이면 얼마 전에 57년 전 이야기, 57년 전. 11, 68, 5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장흥경찰서장 하는 김정수 씨가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3,000평을 아버지가 잘라줬어요. 산 많고 아무 쓸데도 없잖아요. 그때 뭐 땅 한 평에 뭐 500원도 안 갔댔다니까. 그래서 3,000평을 주고 김정수 씨가 그 뒤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한 7,000평 정도 유자밭을 형성해서 심었습니다. 3년 있다 열린 그 열매 다 따버리시고 다 따버리고 나무가 빨리 자라야 돼요. 7년째부터 수확을 했어요. 그 수확한 것을 전부 다 해티에서 싹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쯤 됐을 때 거기에 수확한 것만 유자, 대한민국 최초 유자단지예요. 수확한 것만 10년 조금 넘어가지고 3억을 받았어요. 3억을 속정적으로 다 가져가요. 나중에 마지막에 팔기 전에 7억까지 받았습니다. 유자 7,000평에서. 7,000평에서 시골에서 한 50년 전에 7억 받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전국에서 농가 사업으로서 최고다 유자다가 해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기 가서 유자단지를 다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고 그 후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한 35년 전에 고흥에서 와서 보고 고흥에서 유자 부자 농업의 유자를 그 농가 부수익 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고흥군에 이제 유자 천지가 되버린 거죠. 유자 천지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유자값이 이제 헐값돼 버리고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최초로 한 건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밤나무, 그것은 내가 중학교 때 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놔두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고친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지 항생제를 가지고 세균성 질병만 고칩니다.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는 못 고쳐요. 의학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알고 있지만 고치는 약이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완치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백내장 못 고치죠. 녹내장 못 고치죠. 비염도 못 고치죠. 뭐 치매 고칩니까? 알츠하이머 고칩니까? 못 고치죠. 당뇨병 약 갖다 먹으면 당뇨병 고쳐집니까? 완치 안 되죠. 10년, 20년 먹어야 안 고쳐져요. 고혈압 못 고치죠. 뭐 디스크 못 고치죠. 여드름도 못 고쳐요. 여드름 안 돼도. 네? 지구상에 고치는 약이라는 거 없어요. 통증이 심하다. 그 약 먹었더니 통증이 다 없어졌어. 고친 것이 아니에요. 독약을 먹입니다. 그 독약의 효과는 뭐냐. 그 독약을 먹이면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독약이.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고관절이고 모든 것은 현대의학에서 만드는 약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드름이 생겼다. 여드름 간단하게 고쳐요. 간단하니. 여드름 어떻게 고치느냐. 여드름은 아연 성분이 부족하면 가장 피부가 얇은 쪽에 튀어나와 버립니다. 올라가니. 얼굴 피부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28겹 정도 피부 방어막을 쌓여있어요. 일반 피부는 31겹입니다. 얇은 쪽에 아연이 부족하면 얇은 쪽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겨요. 아연이 많은 성분을 먹으면, 그런 식품을 먹으면 여드름은 3개월 이내에 완치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이 완치시킬 수 있고 하는 것이 뭐냐? 굴입니다. 굴. 그래서 세계에 남몽군이라는 카사노바가 석굴을 이렇게 외국의 석굴 큽니다. 주먹만큼씩 하는데 그걸 5-6개씩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정력제는 뭐냐? 정액을 부부관계를 한다면 정액이 떨어져 버리면 정액이 빠져나갔으니까 부부관계 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정액이 또 꽉 차면 또 부부관계 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정력제를 만들려면 정액을 많이 만들어내야만이 정액이 많아져야만이 부부관계 할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정력제는 정액을 만드는 원천 물질을 먹어야 돼. 그럼 정액을 만드는 원천 물질이 뭐냐? 단백질이란 모든 게 다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들어와요. 정액을 만드는 물질 중에 안 들어온 것은 아연 성분입니다. 아연은 금속성이에요. 그래서 아연 성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오면 정력이 좋아져 버립니다. 정액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굴이에요. 굴이 일반 식품에 대비해서 400배 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액이 많아져야지 부부관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정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력제 아무리 먹으면 안 돼요. 정력이 많아지려면 아연 성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굴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정력이 약한 사람은 전부 다 굴 요리하면 정력이 약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굴국밥 좋아하냐? 굴전 좋아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굴이야. 그래요. 여드름이 심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여드름 나온 사람한테 너 굴전이나 굴요리 좋아해?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굴입니다. 굴요리에 안 먹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가 니코틴이 담배 피우는 사람 몸에가 니코틴이 많아요. 니코틴이 많은 사람은 옆에서 담배 피우고 누구 와도 니코틴이 많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니코틴이 없는 여자들은 옆에서 담배 피우고 딱 들어가면 담배 피우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건 뭐냐? 굴에 관한 아연 성분이 많은 사람은 굴이 맛있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연 성분이 부족한 사람은 굴을 딱 먹으면 왜 못 먹냐? 아연 성분이 없으면 아연의 특유한 맛이 썩은 비린내입니다. 딱 굴요리 먹으면 우와 썩은 비린내 토해버려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사람한테 낫게 하려면 굴요리를 그냥 해주면 못 먹어요. 썩은 냄새나 썩은 비린내 때문에. 낫게 하려면 거기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요. 돼지고기 기름을 넣는다든지 소고기를 섞어갖고 많이씩 3개월 정도 먹으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 부족해서 시집을 가잖아요. 여드름 덕지덕지 나온 여자분들 시집 가는데 시집 가서도 여드름 있는 사람 없어요. 잠깐요.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없어져요. 그런데 왜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은 부부관계를 하면 정액이 질 속에 들어와요. 그건 전부 다 아연 덩어리입니다. 이 아연 덩어리가 질 속에서 분해돼요. 분해돼서 아연 성분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몸에 흡수가 많이 되면 안 들어도 아연 성분이 많아지니까 여드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3개월에서 결혼하면 6개월 이내에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드름이 결혼했는데도 1년 가니까 1년이나 가서 없어진 사람, 3개월 만에 없어진 사람 여러 가지인데 3개월 만에 없어진 사람은 남편 정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이고 1년 걸린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밖에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의사는 못 고쳐요. 피부과 의사는 못 고쳐요. 피부과 의사가 질병을 고치려면 아토피를 고치려면 뭘 해야 하느냐? 굴국밥집 차려야 돼요. 병원을 간판 띄고 굴국밥집을 차리면 아토피를 고칠 수가 있어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십시오. 한 10분 동안 쉬었다 해요. 쉬었다가 다시 아니야. 1분. 제가 쉬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들고 화장실 갔다 와서 드리면 되고 그래요. 할 이야기는 천지로 들려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며칠, 몇 달, 며칠을 강의해도 한도 끝도 없어. 3년을 지금
지금 한 20년이 넘어들게 못 고치거든요. 예. 병원을 3년을 예. 다녔더니 약이 독하니까 너무 지쳐요. 당연합니다. 지금도 하얀 코가 나오는데 예, 예. 이 비염 때문에 천식이 있어요. 근데 예. 의사 선생님은 비염병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비염 때문에 천식이니까 그 천식을 못 고친다. 그러려니 하고 사르래거든요. 처방 왔습니다. 근데 기침을 하니까 지하철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 창피해가지고 예, 예, 의사 예. 선생님 약을 주세요 그러면 예. 약을 안 줘요. 약이 없습니다. 비염인데. 예, 약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비염의 약이 그 주성분이 뭔데 그렇게 잘 들어요? 예, 신기하잖아요. 예, 예. 의물점을 갖게 돼요. 예? 의물점을 갖게 돼요. 비염이 오는 원인이나 예. 질병의 원인, 왜 나가 병에 걸렸는가,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어요. 질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병 고치는 약 만들면 다 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아느냐? 현대의학은 앞으로 40년, 30년 후에나 질병의 원인을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왜 그러느냐?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는 골세포, 뼈는 골세포라고 그래요. 피부는 피부세포, 눈은 눈세포, 신경은 신경세포. 이 세포가 인체에 60개 조 정도 있습니다. 60개 조에서 100조 개 정도 돼요. 그럼 병이 아픈 것을 알려면 세포가 문제가 됐으니까 아픈 세포가 왜 아팠는지 그것을 검사하거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아프다 하면 세포 조직돼서 세포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MRI 찍고 단층 촬영하고 그래요. MRI나 단층 촬영이라는 것은 1mm 단위로 잘라서 가로세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혹이 있냐 없냐 이것 보는 거지. 1mm 안에는 세포가 수만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또 한 개의 세포 안에는 리포솜만 2,000개가 들어있어요. 미토콘트리아만 3,0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미토콘트리아가 10개가 부서져 버렸는지 거기에 독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아픈 것인지 세포를 검사하거나 진단을 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이것이다 알아야만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수 있어요. 질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병의 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는 것은 10년, 20년 걸려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세포 단위를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픈 것은 원인은 세포가 아픈 건데 세포 단위를 검사할 수 있거나 진단할 기술도 없는데 무슨 약을 만들어요? 병의 원인도 모르는데 아 여기 혹이 생겼네 이것은 알아요. 혹이 이만큼 1mm 이상 커지면 발견됩니다. MRI. 그러면 혹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암이다 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단위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현대의학은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도 치료가 만드는 20년 걸립니다. 15년에서 임상 실험에서 20년 걸려요. 단 먹거나 주사제는 10년, 20년 걸리지만 피부에 바른다든지 눈에다 연다든지 코에다 뿌린다든지 이것은 임상 실험에서 시약으로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정도 나옵니다. 2년 6개월 전후로 해서.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뭐냐 지금 물어보셨죠.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모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비염 환자 친구들 있는 거 봤습니까?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실질적으로 지금은 하얀 코가 나오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코를 줄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어린학교 그때 코 흘린 건 비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비염이 없습니다. 코 흘려서 코 닦으라고 여기다 수건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는 겨울에 감기 걸리고 뭐 해서. 근데 그건 비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비염 환자 보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백내장, 녹내장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은 60대가 넘어서 10명에 8명이 백내장 환자예요. 우리나라는 백내장 환자가 10명에 6명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5명이고요. 2명에 1명 정도가 백내장 환자예요. 내가 어렸을 때 1975년도만 해도 백내장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더구나 녹내장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내가 한 2,000명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2,000명 중에서 비염 환자가 막 기침 나고 뭐 봄에 꽃가루 맞는다고 기침 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토피 환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아토피 환자 3명에 1명이 아토피 환자죠,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비염 환자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겠어요? 많으려면 1960년도, 70년대에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인체는 전부 다 세포인데, 인체의 세포가 구조가 변한 거 있습니까?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바뀌었습니까? 유전자도 안 바뀌었어요. 유전자도 그대로입니다. DNA도 안 바뀌었어요. 인체 구조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또 100년 전 사람이 먹는 음식물, 거기에 있는 영양소,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100년 전에 사람은 이러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현대에는 이러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영양소도 모든 게 똑같아요. 인체는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영양소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병이 많으나 언제 많아지냐? 영양분이 제대로 안 돼서 영양식조 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1960년도 70년도에 많아야지. 인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영양소가 충분히 그럼 현대에 많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약이 많이 돼서 농약. 영양소도 네. 많이 먹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이 많고 인체 구조가 세포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왜 많아졌겠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뭐냐? 1970년도 말에 75년도에 내가 남산에 올라갔어요. 인왕산이 한 20km, 30km 밖에 있는 인왕산이요. 파랗게 떠다니 버렸습니다. 산들이 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앞에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도 뿌옇게 끼어 있어요.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는 가까운 산은 파랗게 보여요. 조금 멀리 있는 데는 푸르스름한 연기끼는 푸르스름한 겁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가 습니까? 전부 다 깨끗하게 보였어요. 멀어서 안 보이면 안 보이지 다 깨끗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안개 큰 것처럼 뿌옇게 있는 것들이 흙먼지인 줄 아시죠? 흙먼지는 다 바닥에 깔아앉아버립니다. 옛날에 여름에 바람 불고 해서 흙먼지 빡 끼어가고 있으면 그 한두 시간 지나면 맑아질 거예요, 다. 지금은 바람 불어도 맑아지지 않아요. 이건 흙먼지가 아닙니다. 흙먼지가 아니고 전부 다 유독물질이에요. 우리는 논밭에다 농약을 주면 농약이 공기 중으로 올라온다 생각을 안 하시죠? 논밭에다 농약을 주면 전부 다 공기 중으로 다 올라옵니다. 왜? 여름에 가서 농약 싹 뿌려보세요. 농약 싹 수증기로 증발해. 밤에 다 수증기로 증발해서 농약 다 공기 중으로 와요. 수증기 증발해서 농약은 나는 안 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화학물질 만들면 전부 다 공기 중으로 다 올라와요. 그 유독물질들은 공기 중에 있는 공기하고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공기 중에 안 없어져요. 흙먼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라앉아버립니다. 그 유독물질인데 유독물질이 없는 1970년대나 이때는 병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아진 건 뭐냐? 그 유독물질들이 세포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히 인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눈하고 코입니다. 피부는 유독물질이 묻어도 피부는 쉽게 얘기하면 마른 걸레예요. 마른 걸레라고 보시면 돼요. 눈하고 코는 젖은 걸레입니다. 부딪히면 전부 다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눈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요. 이 유독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시신경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독물질이 피부세포 속에 들어가면 망가져버려요. 조금 들어가면 아르레이생 비염, 많이 들어가면 썩어갖고 투명증까지 돼버려요. 놔두려면 그 유독물질 빼주면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40까지나 되는 이 비염이 싹 나는 애가 뭐냐? 유독물질 빼주면 다 놔둬버려요. 어떤 병이든지. 안약도 역시 똑같아요. 안약도 황반현상, 안구 건조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전부 다 유독물질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는 황반현상, 안구 건조증, 녹내장, 백내장, 구별을 많이 해놓고, 백내장이 원인이 뭐요? 엉뚱한 스트레스성인지 뭐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병이 오는데, 이것을 유독물질 빼내주면 백내장, 녹내장 다 없어져버려요. 원인은 한 가지 뿐입니다. 아까 천식이라고 하셨죠? 천식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전부 다 유독물질이 다 있어요. 농약이 됐든지 뭐가 있든지 방부제가 됐든지 다 들어있어요. 이 유독물질들이 몸에 들어와요. 몸에 들어와서 기관지 세포에 유독물질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면 어떠냐? 한 개가 들어왔을 때는 내 몸의 면역력이 유독물질이 100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 개가 유독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억제해버려요. 억제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100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데 100개를 넘어서 110개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유독물질이 자극을 해요. 유독물질 독이 자극하니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침이. 그래서 천식이 오는 거예요. 비염 때문에 온다. 그 사기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천식도 어떤 경우에 오느냐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있는 유독물질이나 음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유독물질이나 혈액을 타고 순환하고 혈액이 그런 걸 세포에다 공급해요. 그러면 세포하고 혈관하고 혈관이 공급하는데 혈관의 세포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혈관 따로 가고 세포 따로 있어요.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는 전해질이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해질이 있는데 여기서 유독물질이 전해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포로 흡수될 건데 이 유독물질이 전해질에가 있어요. 또 혈관에도 많이 있어. 그런데 혈액을 순환을 하잖아요. 혈액을 밀고 있는데 이 유독물질이 조그만 심장에서 밀잖아요. 우리 그 모세혈관은요, 지구를 7바퀴 정도를 가물 수 있을 만큼 모세혈관이 많은데, 심장에서 미는 힘 가지고 모세혈관에 있는 유독물질까지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다 순환을 못 시킵니다. 서서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깔아앉아요. 발 아래쪽에가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유독물질들이. 그 혈액순환, 심장에서 미는 힘 갖고 제대로 다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만약에 면역력이 100이에요. 목에 유독물질이 100개가 들어와 있어요. 100개가 들어와 있는데 밤에 들어눕잖아요. 들어놓으면 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혈액에서 뛰는 이 힘 가지고 발바닥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데 말처럼 밑에 깔아있는 것을 혈액순환해서 위로 다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발 쪽이나 손 쪽에 쌓여있는 유독물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개 쌓여갖고 겨우겨우 맞고 있는데 이 유독물질이 갑자기 많이 와갖고 전해질로 나와서 붙으니까 밤에 기침을 유연하게 밤새도록 기침을 합니다. 전식은. 그런데 낮에 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중력에서 다시 깔아앉아요. 낮에는 기침 잘 안 하죠. 전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한테 가서 야, 왜 밤 되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낮에는 덜 하지? 여러 가지 헛소리합니다. 뭐 낮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해서 어쩌고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또 심장병으로 심장마비가 돼갖고 죽은 것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새벽 무렵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낮에는 잘 안 죽어요. 왜 그러냐? 심장에 독소가 많이 쌓여갖고 있는데 이 유독물질들이 발 쪽, 손 쪽으로 많이 깔아앉아 있어요. 깔아앉는데 밤에 들어놓잖아요. 이것들이 혈액순환 중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밑에 중력이 없어지니까 밤새도록 올라와요. 심장 쪽에도 많아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일 많았냐? 해 뜨기 직전에 제일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지.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결국에 나서려면 어떠냐? 유독물질을 빼내주면 나는 거예요. 천식도 똑같아요. 원리는 유독물질 빼내주면 낫는 것이고, 코도 유독물질을 빼내주면 낫는 것이고, 눈도 빼내주면 나서요. 여기 보시면 아토피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토피는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 유독물질이 많이 쌓여서 피부 쪽에 피부세포에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이면 피부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긁는 병이 아토피입니다. 옛날에는 없어요. 공기 좋은 시골이나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토피가 없습니다. 진도만 해도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이 있다. 바람 한번 쑥 불면 다 나가버리고 맑은 공기가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진도에는 아토피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이나 도시에만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는 그런 유독물질이 피부세포에 많이 쌓여서 자극하니까 긁는 병인데 그건 낫게 하는 건 간단해요. 그 유독물질 빼내주면 나서버려요. 이제 주식에 관한 질문 받으세요. 예, 여기는 다음 예, 예. 아까 물어보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다 했던 거예요. 주식 관련만 질문하세요. 예, 예. 강원도 원주에서 온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한 주당 2,000원씩이잖아요. 1,500원이요. 1,500원? 예. 거기 1,500원 써 있잖아요. 우리 전망은 어떤지 그래서 한 주당 뭐 10,000원이 가고 2만원이 가고 3만원이 가고 비상장 주식이라서 예, 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전망을 좀 아마존 주식이 얼마가 나면 주당 3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신약 개발한다고 암 치료제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신라젠이 한 4년째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됐어요. 재벌 기업이 됐습니다. 신라젠이. 주식이 얼마냐? 신약을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한 주당 10만 원, 15만 원 같습니다. 15만 원.
주당. 그랬다가 임상 실험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이상 실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당 10,000원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30대 재벌 기업이 주식값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10만원 가버린 게 신약입니다. 우리는 임상 실험에서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져요. 임상 실험도 효과가 좋으면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백 명한테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치료약이라는 것은 10명에 3명만 치료가 돼도 신약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야기 끊지 마세요. 다음에 물어보고요. 임상실험에서 가는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10명에 3명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다 돼요. 그리고 임상실험에서 약으로 내면 회사가 클 수가 없어요. 개구충제처럼 입소문을 팔아보는 게 훨씬 빨라요. 신약으로 만약에 냈다. 물론 임상실험에서 신약으로 냅니다. 내지만 임상실험에서 신약으로 내면 일반 판매는 못해요. 의사나 약사가 처방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개구충제처럼 입소문을 낸다. 이거 식품이야. 예를 들어서 눈에 좋은 결명자 차를 먹는다. 결명자 차가 눈에 좋아. 눈에 좋은 이 성분, 결명자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이런 걸 조합해서 식품만 갖고 조합을 했는데 먹으라고 줬어. 우리 식품이야. 그런데 먹어서 눈에까지 간다. 그럼 10,000병은 먹어야 돼. 1,000병을 먹어야만이 눈이 치료될 만큼 가는데 이건 식품이니까 먹으면 1,000병 먹어서 하든지 한 병 갖고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놔둬버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식품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야만이 일반인도 팔 수 있고 개구충제처럼 입소문으로 팔아서 식품이야. 눈에 엮고 싶은 게 마음대로 열어 이거지. 그래서 눈에 여면 1,000병을 먹어서 나설 것을 한 병 갖고 써도 된다. 그래서 너네들 다 먹는 식품이야? 우리 식품으로 팔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고 쇼핑몰이 커지고 그래요. 약으로 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300만원 가요. 에버랜드 비상장 기업일 때 에버랜드 주식 한 주당 200만원 갔습니다. 상장 안 한 상태에서. 그것도 200만원 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한다. 신약 나오지도 않고 그 사기 비슷한 그 신약 개발한다고 소문만 내갖고 매출 영원 가지고 4년 5년을 주식값이 10만원 15만원까지 올라가 버린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는 신약 한 가지만 갖고도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항암제가 다 있어요. 항암제 있는데 그것보다 좀 좋은 것 만든다 해도 주식값이 15만원 갔는데 우리는 의학의 한 분야가 의사가 싹 없어지는 이런 신약을 만드는데 그 가치를 얼마가 된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 발행 주식은 몇 주로? 발행 주식은 상당히 규모가 커요. 적어도 우리는 총계 300억 이상을 발행할 거예요. 300억 주요? 예, 아니 300억 주가 아니라 300억 원을 증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상장회사를 보니까 좀 괜찮다는 데가 한 300억 정도 대부분 규모고요. 최하가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증자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텐데 증자하면 여기 있는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예 우리는 상장 안 합니다. 그러면은 100년간 얼마에 나오고? 100년간 100원이에요. 100원. 예. 예. 3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예, 예. 한 번에 그렇게 하니까 2차, 3차 예, 예. 아주 최종적인 게 300억이란 말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자본금이 작으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깔보는 게 있으니까 한 300억까지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익금이 많이 생기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면 배당해놓고 또 이번에 뭐 50억 배당, 50억 증자를 하니까 참여할 사람 참여하시오 해서 계속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주주들 계신 주주들 말고 외부인이 여기 와서 산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단 한 번 이번에 코로나 끝나서 중국이나 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투자가 들어오면 증자도 않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신문에 광고 냈고 이 쇼핑몰이 이렇다. 쇼핑몰이 이렇게 20%로 환급해줘 그러고 안 받으면 망해버려. 이 쇼핑몰이 이렇게 갈 것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물질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를 내요. 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사라 이거지.
그래서 이 쇼핑몰을 사대강 일간지 내가지고 이것으로 그냥 그대로 폭발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외국에 투자 아무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쇼핑몰은 이렇게 싸게 할 것이고 신약을 신물질을 개발했어. 이 신물질은 식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첨가해서 식품도 만들 수 있고 화장품도 만들 수 있고 약에다 첨가해서 약도 만들 수 있어. 앞으로 신약도 개발할 것이고 식품에다 첨가해서 식품으로도 만들 것이고 이렇게 식품으로 만든 것은 이것이 나와 있어.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라면 이렇게 하고 이 쇼핑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요. 내서 이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맨 먼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팔겠다고 신청했는데 야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냉장고 판다고 이거 100명이 들어와 버리면 한 분야에 100명이면 10,000개 정도 되는 분야에서 100명씩 들어와 보면 100만 개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적으니까 냉장고 판다고 여기 와서 쇼핑몰을 팔겠다고 맨 먼저 신청한 사람을 냉장고를 사려고 검색하면 맨 먼저 신청한 사람을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이렇게 줘. 그런데 맨 먼저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올려준다 이거지. 그리고 10명만 신청을 받아. 나머지는 지금 안 받습니다. 10명이 정리가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시 10명을 신청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명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커져버리겠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왔는데 할 일 없으니까 나도 신청해 놓자. 제품 안 올라갔어. 제품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쇼핑몰 전부 텅텅텅 10명이 다 텅텅텅 비워버릴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요. 제품을 한 개 올리는데 10,000원, 기본이 5개. 그러니까 50,000원 보증금을 받아. 한 달 이내에 제품을 다 올리면 50,000원을 환급해줘.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당신 여기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10개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한 달 동안 제품 안 올리면 50,000원 안 돌려줘. 그러니까 제품 올린 사람만 해요. 이거. 한 달 이내에 안 올리면 50,000원은 회사에서 먹고 한 달 이내에 제품 5개를 올리면 50,000원을 너한테 환급해준다. 그리고 5개만 올리거나 뭐 의류, 양말 뭐 여러 가지 10가지를 올리겠다. 5개 이상 무제한 올릴 사람은 보증금을 100,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6개의 제품 6개를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 그때 100,000원을 환급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다 하면 10개씩 해갖고 1000가지 제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0가지 제품이 올라왔다든지 1000명이 만약에 여기서 장사하겠어 하고 팔겠다 하면 5가지 제품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품이 늘어나고 커지면 여러 가지 하려고 무제한으로 신청해요. 그러면 1인당 한 사람이 신청하면 10만원씩이 들어와요. 10만원씩이 보증금으로. 그럼 7월달에 광고를 냈어. 10만원이 들어왔어. 10,000명이 신청하면 얼마 들어옵니까? 10,000명이 신청하면 10억이 들어오죠. 그럼 7월달에 10,000명이 신청했으면 8월달에 정리를 해야 돼요. 10명까지만 딱 잘라서 다 올리고 정리해서 다 올렸네 그러면 9월달에 10억